오늘은 제가 겪었던 상상조차 하기 싫은 아찔한 경험담 하나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진짜 레전드 에피소드니까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아마 영상이 끝나면 구독 버튼에 손이 저절로 갈걸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작해볼까요? 그때는 바야흐로 8년 전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이 있었던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회포를 푸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중에서도 저의 절친 김영수. 고등학교 때부터 저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거의 제 인생의 동반자 같은 친구입니다. 영수와 저는 1차에서 끝내지 못하고 그래 옛날 생각하면서 한 잔 더 하자 를 외치며 2차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왁자지껄한 술집에서 밤늦도록 추억 얘기에 꽃을 피웠죠. 학창시절의 흑역사부터 첫사랑 이야기, 그리고 지금은 뭐가 제일 힘든지 등등 온갖 이야기 보따리를 풀면서 술잔을 비워냈습니다. 그렇게 얼마나 마셨을까요?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이 빙글빙글 돌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혀는 꼬여서 제대로 된 발음조차 하기 힘든 말 그대로 술이 떡이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마시진 않는데 그날은 영수랑 저랑 무슨 작정을 했는지 아주 그냥 달리더라고요.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비틀거리면서 겨우 술집을 나왔습니다. 아마 그 모습이 밖에서 봤을 땐 완전 코미디였을 거예요. 야, 서창식, 너 어디 갈 건데? 영수가 저를 흔들면서 물었습니다. 저도 정신이 혼미한 와중에 몰라 그냥 가까운 데로 가자 라고 대답했죠. 그때 영수가 야, 우리 집 가자. 우리 집 가까워. 거기 가서 한 잔 더 하자 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었으니 그래 콜을 외치고는 영수와 함께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저희 둘은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끊임없이 떠들고 웃고 기사님이 저희를 보면서 혀를 끌끌 차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영수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수는 결혼해서 아내랑 같이 살고 있었죠. 솔직히 말하면 영수 아내는 저와도 꽤 친한 사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영수 여자친구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결혼까지 하고 저도 결혼해서 아내가 있지만 영수 아내는 저에게 그저 친구의 아내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더 나아가서 그냥 친한 여동생 같은 느낌이었달까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상황이 모든 걸 뒤흔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영수네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수 아내가 저희를 보고는 아이고, 두 분이서 아주 그냥 거하게 취하셨네요 라며 웃으면서 맞아줬습니다. 저희는 아이고 형수님 죄송합니다 라며 또 너스레를 떨었죠. 영수는 야 여보 술 더 내와 창식이랑 한 잔 더 해야 돼 라고 소리쳤고 영수 아내는 한숨을 쉬면서도 결국 술상을 차려주었습니다. 저희 셋은 거실에 앉아서 다시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겠고 영수 아내랑 무슨 농담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계속 마시고 웃고 떠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제 기억은 거기서 딱 하고 끊겼습니다. 소위 말하는 필름이 끊겼다는 거죠. 그 이후는 정말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에서 그 시간대가 통째로 삭제된 것처럼요. 만약 그날 밤 제가 술을 적당히 마셨더라면, 아니 영수와 제가 그냥 각자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이 모든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저는 그 대가를 아침에 처절하게 치러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비비는데 왠지 모르게 몸이 축 처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저는 어젯밤에 영수네 집 거실에서 잠들었던 것 같은데 이곳은 거실이 아니었습니다. 포근한 이불, 그리고 옆에서 느껴지는 온기. 순간적으로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조심스럽게 눈을 뜨고 옆을 바라봤습니다. 제 옆에는 누군가 자고 있었습니다. 긴 머리카락, 그리고 익숙한 뒷모습. 설마 아니겠지?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듯한 충격과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덜덜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옆을 돌아보았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정말이지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 옆에 잠들어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김영수의 아내였습니다. 네, 제 절친의 아내가 제 옆에, 그것도 한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겁니다.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은 단 한 조각도 떠오르지 않는데 눈앞의 현실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제 절친의 아내가 제 옆에 누워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가요? 말도 안 돼. 패닉 상태에 빠진 저는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건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잠들어 있는 영수의 모습이었습니다. 영수는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죠. 다행히도 영수는 아직 제 존재를 알아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휴, 살았다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가 저를 덮쳤습니다. 만약 영수가 이 상황을 보게 된다면 제 인생은 끝장입니다. 절친과의 우정은 물론이고 제 아내에게도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상상하기도 싫은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고 식은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들키지 않고 이 집을 벗어나는 것뿐이었습니다. 살금살금 아주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소리가 혹시라도 들릴까봐 심지어 숨소리조차 조절하며 움직였습니다. 영수 아내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움직임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마치 영화 속 스파이처럼 살금살금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거실 바닥에 잠들어 있는 영수를 보니 한 대 때려주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부디 깨지 마라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현관문까지 가는 길이 마치 수십 킬로미터는 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고리를 잡는 순간에도 혹시라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날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겨우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발을 신는 순간에도 영수네 집안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릴까봐 온 신경을 곤두세웠습니다.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습니다. 영수네 집에서 벗어나는 순간까지 저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택시를 잡고 집에 도착해서야 겨우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죠. 술이 떡이 된 저의 모습, 그리고 영수 아내 옆에서 깨어났던 그 충격적인 순간들. 생각할수록 소름이 돋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 일을 영수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평생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물론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영수 아내가 제 옆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만약 영수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는다면 우리의 우정은 끝장날 겁니다. 아니, 영수 아내에게도 큰 상처가 될 것이고 제 아내에게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겠죠. 잠시 머릿속에 간통죄라는 단어가 스쳤습니다. 제가 검색한 웹 정보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에 폐지되었다고 하네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해요. 휴, 그나마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지만 형사처벌이 없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웹 정보에 보면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민사상 책임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상대방과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해요. 배우자의 외도는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 영수 아내와 정말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영수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상간자를 상대로도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니 생각만 해도 아찔하네요. 물론 저는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혹시라도 증거가 남았다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기억을 잃은 상태였고 영수 아내도 잠들어 있었으니 아무 일도 없었기를 간절히 빌 뿐입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저는 영수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영수 아내도 기억이 없는 상태였고 영수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인데 굳이 제가 불씨를 지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죠. 물론 제 마음속에는 엄청난 죄책감이 남았지만 이 일로 인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보다는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영수 아내는 물론이고 영수와 만나는 것도 어쩐지 꺼려지게 되었습니다. 영수와 만날 때마다 그날 밤의 기억이 떠오를 것 같았거든요. 최대한 영수와도 거리를 두게 되었고 영수 아내와는 아예 연락조차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절친과의 우정이 이렇게 한순간에 금이 갈 수도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여러분, 술은 정말 적당히 마셔야 합니다. 특히 친구의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친해도 또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물론 제가 겪은 일은 극단적인 상황이었지만 술은 사람을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자칫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부디 저처럼 아찔한 경험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라도 간통죄 폐지 이후의 법적 책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린 민사상 책임, 즉 위자료 청구 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저처럼 술 취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 할지라도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없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제 아찔한 경험담, 흥미진진하셨나요?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가슴을 졸이며 이 영상을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저만의 비밀이었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공유할 수 있어서 한편으로는 후련하기도 합니다. 저의 이런 솔직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진썰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 안녕.